도시의 한가운데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은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다. 좁은 길목을 따라 돌담이 높이 서 있고 고풍스러운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을 뿌려기를 비추고 있었다. 비가 내린 후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었고 대부분 길을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긴 망토로 몸을 감싸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골목길 한 구석에서 피에르라는 이름의 탐정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실종된 귀족의 딸 클라라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피에르의 손에는 단서가 될 만한 작은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클라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피에르는 골목길의 끝에 있는 오래된 창고로 눈을 돌렸다. 창고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듯 보였지만 몇몇 소문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은밀한 거래를 하는 장소라고 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창고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창고 안은 조용했다. 피에르는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입을 막고 해서 내는 신음소리 같았다. 피에르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창고의 깊은 곳, 낡은 문 뒤에서 그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묶여있는 클라라가 있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피에르를 보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피에르는 신속하게 그녀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클라라,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피에르는 재빨리 몸을 돌려 무기를 든 남자와 마주했다. 그 남자는 창고의 소유주이자 이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던 악명 높은 도둑 두목이었다. 여기까지 오다니 용감한 탐정이군.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두목은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다. 피에르는 재빨리 몸을 피하고 근처에 있던 목재 조각을 집어들었다. 둘은 치열한 격투를 벌였다. 피에르는 두목의 움직임을 피하며 반격을 시도했다. 마침내 피에르는 두목을 제압하고 클라라와 함께 창고를 빠져나왔다. 밖에서는 이미 피에르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클라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클라라는 피에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마워요, 피에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피에르는 도시의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이 났다. 그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해결했고 또 한 번 누군가를 호출해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클라라를 무사히 구출한 피에르는 동료들과 함께 그녀를 안전한 장소로 호송했다. 그날 밤 피에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클라라가 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했다. 며칠 후 피에르는 클라라의 아버지인 리차드 공작의 초대를 받았다. 공작은 성대한 저녁 만찬을 준비해 피에르를 환영했다. 피에르 탐정님, 우리 딸을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작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납치의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피에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작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클라라의 납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과 관련된 비밀이 있습니다.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작의 말을 기다렸다. 오래전 우리 가문은 막대한 재산과 함께 귀중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은 오랜 전쟁 중에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그 보물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가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가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보물을 찾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겠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피에르는 클라라와 함께 보물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클라라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오래된 지도를 보여주었다. 지도에는 도시 외곽의 숲속에 있는 폐허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곳이 보물의 위치일지도 몰라요. 클라라가 말했다. 피에르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본 후 결심했다. 우리는 이 폐허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적들이 이미 우리를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에르와 클라라는 동료들과 함께 폐허로 향했다. 숲속은 조용했지만 그들은 언제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느꼈다. 폐허에 도착하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탐색했다. 여기 이 문양을 봐요. 클라라가 한 벽에 새겨진 고대 문양을 가리켰다. 피에르는 문양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통로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곳. 그들은 문양을 따라 비밀 통로를 찾았고 통로를 통해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상자 속에는 귀중한 보물들이 가득했다. 우리가 찾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피에르는 직감을 느꼈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어요.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보물을 챙기고 지하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미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둑 두목이 무리와 함께 그들을 에워쌌다. 너희가 보물을 찾았군. 이제 그걸 두고 가라.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다. 피에르는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피에르와 그의 동료들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적들의 숫자는 압도적이었다. 피에르는 클라라를 보호하며 끝까지 싸웠다. 그 순간 공작의 병사들이 나타나 적들을 제압했다. 공작은 자신의 딸과 피에르를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보내었던 것이다. 전투가 끝난 후 피에르는 무사히 클라라와 보물을 공작에게 돌려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피에르, 당신 덕분에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작은 진심으로 말했다. 피에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도시는 다시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클라라는 피에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피에르. 피에르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또 다른 미스터리를 찾아 나서야죠. 그리하여 피에르는 다시 한번 도시의 어두운 골목길로 돌아갔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도시가 평화를 되찾아가는 동안 피에르는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한창 조사 중이었다. 클라라의 구출과 보물 회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도둑 두목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실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에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중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피에르는 고개를 들어 그 인물을 바라보았다. 클라라?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피에르, 무언가 이상해요. 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이세요. 그리고 저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눈길을 느낄 수 있어요. 클라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피에르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다시 조사를 시작해야겠군요. 우리 곁에 아직 위험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피에르는 클라라와 함께 공작의 성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몰래 공작의 서재에 들어가 그가 남긴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피에르는 서랍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익명의 협박이 담겨 있었다. 공작, 내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면 클라라는 다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번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피에르는 편지를 읽고 나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도둑들이 아니라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서재의 문이 열리고 공작이 들어왔다. 그는 피에르와 클라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버지, 이 편지는 뭐죠?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공작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미안하구나, 클라라.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단다. 이 편지는 우리 가문의 오래전부터 원한을 품고 있는 비밀 조직 검은 가면의 소행이다. 그들은 우리의 재산과 권력을 노리고 있어. 피에르는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고 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피에르와 클라라는 공작의 협조를 받아
검은 가면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시의 뒷골목과 어둠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조직의 단서를 하나씩 밝혀냈다. 어느 날 피에르와 클라라는 도시 외곽의 한 폐허에서 검은 가면의 주요 인물들이 모임을 가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피에르는 클라라에게 신호를 보내며 조용히 접근했다. 건물 안에서는 조직의 두목과 그의 부하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계획은 곧 완성될 것이다. 공작의 모든 재산을 손에 넣고 이 도시를 우리의 손아귀에 넣게 될 것이다. 두목이 말했다. 피에르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숨긴 채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피에르의 동료들이 폐허를 둘러싸고 있었다. 피에르는 두목을 향해 소리쳤다. 여기서 끝이다. 너희의 계획은 실패했다. 두목은 놀란 표정으로 피에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또다시 나타났군.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피에르와 그의 동료들은 검은 가면의 조직원들과 싸웠고 결국 두목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도시의 평화는 다시 한번 찾아왔다. 클라라는 피에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피에르. 당신 덕분에 우리는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피에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도시의 평화를 위해 또 다른 미스터리를 찾아 나서야죠. 피에르는 다시 한번 도시의 어두운 골목길로 돌아갔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